요즘은 지갑에 현금은 없어도 괜찮지만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는데 그런 만큼 범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정영석 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신용카드 도용 사건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리고 4억여 원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귀금속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종업원은 카드를 확인하더니 별 의심 없이 결제를 합니다. 이 카드를 내민 20살 문모 씨. 카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였고 문 씨는 골드바와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누구든지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이용하였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문 씨가 가로챈 금액은 4억 1천여만 원. 중국에 있는 총책이 불법으로 사들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개인정보 판매업자는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에서 이제 신용카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피해가 나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금년 연초부터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개인 그 PC가 해킹이 돼가지고 개인 PC에 들어있는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이 유출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된 사례가 한 51건 정도가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올해만요?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발생된 피해 금액이 약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게 건당으로 보면 한 5,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피해 사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이렇게 범인들이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추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개인 소비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갖다가 각별하게 좀 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서 찬찬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많이 없어졌나 했는데 이제 파밍으로 좀 바뀌었나 봐요. 예,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그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그 많은 예방책을 갖다가 그동안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예컨대 뭐 대포 동장을 갖다가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30분 지연이체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범인이 쉽게 이렇게 돈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그 범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제도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좀 빼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좀 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빼돌리는 건가요? 그 개인정보를 갖다가 빼내는 그런 방법은 방금 그 앞서 그 보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뭐 해킹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개인 PC를 갖다가 이제 그 접속을 해가지고 개인 PC에 들어있는 정보를 몽땅 다 틀어가는 그런 해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개인 PC 속에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USB 같은 곳에다가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것은 거기다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밍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또 이렇게 또 개인 정보를 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내가 접속을 했을 때 보안을 가정한 그런 그 프로그램의 설치를 갖다가 이렇게 뭐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내가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한다든가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내가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그 범인들한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 범인의 그 PC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메일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메일들인지 좀 직접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바로 이런 이메일들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는 이메일이라든가 뭐 영어로 된 이메일이 갑자기 이게 돈이 청구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클릭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은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사실 이유가 없는 이메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런 이메일이라면은 아예 열어보지도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소가 이상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왜, 뭐, 도용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메시지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뭐, 예.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아니면 예, 예. 공인인증서가 새로 발급됐습니다. 예, 뭐 근데 예. 이런 문자가 잘 안 오나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요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돼 있기 때문에 범인들이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 본인의 정보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바꾸는 전화번호는 거예요? 범인의 전화번호를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락이 좀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개인정보가 변경된 사례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종전의 휴대폰하고 최근에 바뀐 휴대폰하고 같이 통지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중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통지를 받았다 하면은 바로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그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일부 소비자께서는 이거 자체를 또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의심을 해서 맞아요. 연락을 안 해버리는 그런 저라도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의심은 있습니다. 될 수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카드를 신청하면은 이제 카드를 택배 기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본인 확인하고 서명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 본인 확인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직접 대면하고 나서도? 예, 근본 사례의 경우에는 보면은 완전히 정보가 그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신분증 정보까지도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신분증 번호하고 그리고 네. 신분증의 발급 일자를 가지고 이제 네. 보통 보면은 본인 여부의 진실성을 확인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또 카드를 신청했을 때 이런 예, 예. 일이 있다고요? 예, 예. 그, 보통 보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카드 신청을 많이 네, 하는데요. 네. 그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신청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는 이 인터넷으로 신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금 그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좀 뭐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보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근본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사가 이제 카드 발급 과정이라든가 네. 심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전액 다 보상을 하는 걸로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에 그 충분한 주의를 안 기울이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렇게 유출했다든가 뭐 과실이 충분하게 명백하게 인정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개인에게 이렇게 척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건 사실 이제 소비자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 또 이번에 보실 이런 수법은요, 좀 주의를 기울인다고 알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용카드를 위조나 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재학생인 이기훈 씨는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본에서 카드 결제에 실패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런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기도 하죠. 당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4만 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카드사는 카이스트 인근 매장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가 해킹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은 주유소 직원이 계산하는 척 주유기 뒤로 돌아갑니다. 다른 손에 든 기계에 순식간에 카드를 긁고 다시 손님에게 건네는데요. 신용카드를 복제한 겁니다. 36살 김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카드 120여 장을 복제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많은 곳을 이제 주유소라고 그래서 주유소 쪽으로 취직을 해서 네, 이들은 복제 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인 뒤 되팔아 800만 원을 챙겼는데요. 경찰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되고 카드가 불법 복제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불안해서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카드사들이 이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좀 대책들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포스 해킹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카드를 끌고 나면은 그 긁은 신용카드 정보가 일시적으로 그 포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 해킹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신용정보가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주유소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그야말로 이제 신용카드가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포스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대해서 보안 조치를 많이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다만 이제 그 술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이렇게 카드 복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 당국이라 하더라도 사실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심스러운 곳에서는 카드를 쓸 때 항상 카드 사용 그 기록을 지켜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인은. 사실 주유소 자주 가도 예, 그 예.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은 신용카드 요즘 현금보다 더 많이 쓰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예.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그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이제 의심스러운 장소라든가 공공장소, 특히 이제 PC방이라든가 뭐 철도역이라든가 이런 군내에서는 금융거래라든가 중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포함된 사이트에 접속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MS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내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해외 카드를 결제하는 걸 뭐 차단을 해놨 예. 놓거나 해외에 이런 것도 방법이 잘 나가지 될 않는 수 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그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뭐 불조심도 해야 되고 교통 신용카드 조심도 해야 되니까. 차 조심도 해야 되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